be with you two for love, two for love. Yeah, yeah, yeah. I'ma be with you two for love, two for love. Yeah, yeah, yeah. 마지막까지 너의 기억들. Yeah, yeah, yeah. I'ma be with you two for love, two for love. Yeah, yeah, yeah. I'ma be with you.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신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팬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진짜 대부분 1차라도 다 맞으신 거죠? 이제 우리 국민들 뭐 80% 이상이 이제 1차 맞았다고 하니까, 저는요 2차를 한 2주 전 이렇게 맞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방송 중에도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이렇게 다운되고 또 가슴에 약간의 통증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성가신 일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빨리 뭐 약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좀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서울 도심의 한 대형 건물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신형주 시인의 별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마지막 글귀가 이렇게 돼 있더군요. 가슴에서 별이 빠져나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절벽을 만난다. 글쎄요. 여러분들의 별은 뭔가요? 어쩌면 환하게 반짝이는 큰 별은 아니지만 저희 3프로 상담소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미하게나마 앞길을 인도하는 조그만 별이 되고 싶어드리는 그런 순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 주식 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돈 문제, 재테크의 문제로 마음 상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1시간 반 동안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를 만들어 가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멘트가 좀 그랬나요? 좋습니다. 그런 아니었습니다. 네, 형님 나가라 그러시면 오늘 마지막인가요? 전태근 윤대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진료를 보고 왔는데 요즘 진료 보면서 쓰는 말이 오늘을 사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미래도 준비하고 과거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이 쪼그라들어 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오늘이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오늘이고 오늘이 좋게 쌓이면 예쁜 과거가 되는 거고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여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 잔 술, 친구,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뭐 필요하면 약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오늘의 이 소중한 오늘의 우리의 그 어떤 따뜻한 느낌을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요즘 연구 결과를 하나 봤더니 음악이 강한 바이러스인 홍역보다도 몇십 배 더 전염성이 강한 걸로 그만큼 음악이라는 게 좋은 의미죠. 확산이 되고 음악은 힐링 바이러스인 셈인데요. 제가 오늘 초대 가수님 리허설을 들었는데 확실한 힐링 바이러스. 저희가 여러분 앞으로 한 10분 정도 되면 이제 이 노래를 듣게 되실 텐데 제가 개런티 해드립니다. 확실히 힐링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같이 해주실 매일 아침 여러분 인사드리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아까 백신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첫 번째 맞았거든요. 첫 번째 접종했는데 아직 1차라서 뭐 그렇게 진통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 김프로님 말씀처럼 2차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걱정할 겁니다. 사람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화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사실 우리 뭐 몸도 그렇지만 요새 주식시장도 그 뭔가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견디시기 힘들 정도로 마치 이제 백신 접종 맞고 몸이 이제 사실은 그 반응을 한 다음에 정상화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주식시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비 좀 잘 이겨내시고 어차피 정상화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내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윤 교수님도 살짝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깡패입니다. 깡패예요, 깡패. 네? 보이스 깡패, 리듬 깡패. 여러분 블라인드 오디션이라고 아시죠? 얼굴 가려놓고 정말 진짜 노래만 보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오디션 음악 예능에서 보이스 코리아 2020이라는 데가 있었죠. 거기서 음색 천재 리듬 깡패라는 수식어로 다이내믹 듀오 보아 성시경님의 아주 강한 성원을 받았던 R&B의 선두주자. PB R&B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굉장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노디시카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디시카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PB R&B가 뭡니까? R&B는 제가 리듬앤블루스. 그렇죠. 리듬앤블루스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음악인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요즘 장르 구분 없이 여러 음악들이 퓨전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R&B적인 요소에 있어서 다른 장르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팝, 뭐 힙합, 락, 일렉적인 요소가 다 합쳐진 그런 세대를 넘나드는 음악이라고 우리 저 음악 전문가 우리 윤대웅 그러니까 옛날 락으로 치면 올터너티브 락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도 PB는 처음 들어서 맥주 이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미국 맥주 무슨 펩스트 무슨 블루. 형님 미국에 계실 때 좀 브루어리. 브루어리. 약간 이 맥주가 약간 맞아요. 힙해서 그런 거. 힙해서 그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이 맥주 이름이 붙은.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올터너티브 R&B 이런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저 너디시카님은 뭐 재테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크게. 네, 저는 사실 그 여기에 주 관심사를 가진 적은 아직 없긴 한데요. 네. 주변에서 많이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껴있는 주된 인물은 아니라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우리 윤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74년생 수원에 살고 있는 고깃집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운영 중인데 동네 맛집 이어서 웬만한 월급 생활자 2배 정도 평균 월 1,000만 원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 전에 이혼하고 살고 있던 아파트와 자가용 예금 4억 중 2억은 전처, 남은 2억과 가게는 제가 가지고 큰아들은 전처와 작은아들은 저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2억으로 전세였고 그 당시 중3이던 아들 키우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대출 없이 3억 3천에 25평 아파트를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인연을 만나 새 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 없이도 잘 지내니 참 다행이고 가게에 부족한 부분도 새 식구가 잘 커버해 주어 고맙고 좋은 인연 만났다 생각합니다. 운도 좋아서 1년 뒤에 새 식구 앞으로 전세 받은 거 2억하고 모은 돈 1억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더 구매했는데 두 아파트 다 2억 정도씩 올라 총 4억이 올랐습니다. 50 중반에 집 빼고 현금 10억 모아서 은퇴할 생각이었는데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설레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하고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직원 3분, 알바 2분 다 내보내고 새 식구와 둘이서 운영 중입니다.
다행히 단골들이 있어 손해보는 날이 없이 지내던 중 올 5월 알고 있던 후배가 코로나 때 주식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하던 가게도 팔고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살아온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죠. 그 길로 전세금 빼주려고 모았던 2억을 찾아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전자에 우선주 1억 2천, 보통주에 8천 올인했습니다. 우선주가 좋냐 보통주가 좋냐 판단이 안 서서 보통주 82층, 우선주 75층에 매수했습니다. 큰돈 벌었던 후배가 주식 시작했으니 단타로 재미 좀 보라고 쌍방울 추천해줘서 1,000만 원을 840원에 매수했는데 아이고. 삼성은 마이너스 9.7, 쌍방울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아직 둘 다 매도하지 않아서 8월에 삼성전자 배당금 세금 떼고 100만 원 정도 벌었으니 위안 아닌 위안입니다. 그 이후로 3프로 및 경제방송을 통해 공부해서 투자하고 아는 기업의 소신을 갖고 투자하라는 전문가님들의 말에 지금 타고 있는 현대차가 앞으로 수소차 전세계 1등, 40년 내연기관 준다 선언 등 딱이다라고 생각하고 돈 생길 때마다 사고 있는데 이것마저 마이너스 7%입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은행 예금만 했는데 불로소득을 바래서 안 되는 건지 내우는 부동산으로 끝나는 건지 장기 투자는 할 거지만 매일 떨어지는 주식을 보며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때마다 3%에서 추천한 가스화를 먹으며 버티고는 있지만 앞으로 삼성, 현대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믿고 가도 될지요. 그리고 쌍방울은 손절하고 싶은데 손해보고 팔아야 할까요? 꼭 좀 조언 부탁드려요. 아마 이분이 한국의 보통의 투자자들을 대변한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금액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지금 갖고 계신 고민의 수준도 아마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엄미사께서 네. 대표적인 상담가니까 네.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진짜. 이게 거의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은 삼성전자 이제 아니까 사고 네. 삼성전자는 현대차는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매수라고 이제 그 중에 또 일부를 꼭 그 친구분이나 주변에 추천하신 분이 이제 꼭 종목을 주는데 그 기업이 그냥 단지 뭐 앞으로 뭐 어떤 이유가 있어 좋아진다보다도 무슨 뭐 소문이 있다, 뭐 아니면 단타하면 단기간에 뭐 한두 배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주는데 쌍방울이 지난번에 뭐 인수한다고 그래서 경쟁하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였죠? 그 뭐 쌍방울 저도 이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인수한다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로 그냥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그냥 덜컥 사신 거죠. 이제 후배분 말 믿고 후배도 이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전형적인 패턴인데 어쨌든 이게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매수하셔가지고 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작년에 하셨으면 작년에 그 계속 오르는 장에서 하셨으면 뭐 어느 걸 사셔도 다 재미를 보셨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또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거든요. 계속 흘러내리는 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이 매수를 하시는 거 간에 전문 투자도 대부분 다 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주식을 하는 순간 아예 그냥 현금만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누구나 지금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뭐 너무 자체 가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그냥 한두 종목에 그냥 집중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이러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너무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수업료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뭐 2040년에 그 전 세계 1등 될 거다 이런 마인드로 하셨으면 지금 7% 손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 손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단기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당장 수익이. 20만 원 조금 넘게 사셨으면은 네, 그러니까 크게 사실은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야 나는 지금 26층이야. 많아요. 27층이야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높은 자리에 사신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길게는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유는 보면 7%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신 거 보면 당장 수익도 좀 왜냐면 자영업 하셔서 그래요. 자영업 해보시면은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 경험이 있지만은 어쩔 때 장사 정말 안 되는 날은요.
그때 주식이 빠지잖아요. 엄청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예.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이 정도 규모면 돈 1,000만 원도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벌려면은 야, 내가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네.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네. 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고 그 리테일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조언을 드리는 게 절대 그 리테일의 수익과 손실 그거보다 큰 규모로 주식하는 건 좀 조심하셔라. 그러면 이 사업장도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너무 비싸게 사거나 잘못된 기업을 뭐 삼성전자, 현대차 사신 건 아니니까 주식 투자는 또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직접 매일매일 돈 번다 이 생각보다도 기업과 같이 간다는 마인드로 좀 어차피 좀 장기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딱 글을 보면. 그래서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올라가겠지 이건 아닌 것 같고 공부는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삼성전자가 뭐 최소 2, 3년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인지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요.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오히려 빠졌을 때 더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삼성전자, 현대차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차가 수소차 1등 될 것 같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단기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쌍방울은 사실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원래 이게 쌍방울이 그 소금 만들던 기업인데 한때 뭐 남북경협주로도 불렸고 부동산 예, 막 별 테마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잘 모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고. 근데 지금 이 문의해 주신 분도 쌍방울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업일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해 유무를 떠나서. 잘 모르면. 예. 그거를 내가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또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말고도 훨씬 좋은 기업들인데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서 모르는 기업 투자하지 마시고 쌍방울은. 그때 이게 이스타항공 인수 전에 뛰어들었었죠. 예.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뚠뚠에서 장동민 씨가 이 쌍방울을 사가지고 엄청 먹고 있다가 한 방에 그날 한 방에 이거 떨어지면서 그날 하종가를 쳤나 그래가지고 그 시즌 4에서 꼴찌했잖아. 그렇게 하는데 기여한.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도 아마 듣고 사셨던 것도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기업일수록 되도록이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방울은 일단 지금이라도 뭐 내가 뭐 공부해서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면 한번 잘라내시고 좀 더 좋은 기업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거 저는 권유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근데 여기도 제 아픔이 있었어요, 교수님. 네. 이혼의 아픔이 있으시고 또 사업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새 식구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사시면서 또 가게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네. 그래도 긍정적인 게 많으니까 기분 좋아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건 아닌데, 좀 제가 실제 그 진료를 할 때도 많이 쓰는 건데,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라고 오시는 분들께 그게 아마 바닥일 거다. 그러면 그게 참 이게 바닥이라는 게 사람을 그러니까 요즘 용기라는 거를 힘내서 나가자가 아니라 버티자가 의외로 되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심리적으로. 존버하자라고 우리 가수 비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존이 뭔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존귀하게 뭐 존중하며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삶에 있어서 아마 저랑 이야기 나누신다고 하면 지금도 너무 힘드시지만 어쨌든 끝날 거니까요. 그게 위드 코로나든 뭐든 이 와중에도 워낙 뭐 동네 맛집으로 인정받는 원래 뭐 비즈니스도 있으시고 아픔은 있으시지만 또 새로운 분도 만나시고 다행히 또 아드님이랑 또 잘 지내고 패밀리는 가족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으신데 이게 참 항상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친구가 와갖고 난 돈 벌어서 이제 접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참 혹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이것도 다 수업료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수업료죠. 네네. 그래서 훨씬 포지티브한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이 순간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내 스스로 너무 네거티브해지면 나를 위해서도 내 몸도 마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다독거리면서 네. 함께 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버티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했잖아요. 네. 노디시카님의 첫 번째 힐링곡을 네. 청해 들어야 되는데 힐링 됩니다. 진짜. 제목이 뭐죠? 네. 제목은 All Love이란 곡이고요. All Love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All Love. 네.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단어를 뽑으라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네. 네. 노디시카님의 첫 번째 힐링송을 저희가 청해 드릴 텐데 All Love라는 노래인데 정말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늘 가득 채운 구름은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해 난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늘 아래 너와 나는 같은 마음을 말했지 같이 가자고 널 손을 내밀어준 너 차가운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건 Oh love, oh love 다가올 시간 속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건 Oh love, oh love, oh love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서로 발 맞춰 걸을 때 천천히 둘이서 두 손을 잡고서 내게 와줄 거란 믿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모두 등 돌려도 그 자리에 서 있을게 차가운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건 Oh love, oh love 다가올 시간 속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건 Oh love, no 네, 감사합니다. 이 곡이 제가 20대 이제 지내면서 느낀 제가 사랑에 대한 감정을 총 정리해 놓은 듯한 느낌의 곡이에요. 네. 이렇게 써본 곡입니다. 그렇죠. 연령대 상관없이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근데 노래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죠?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리듬 깡패라는 얘기를 들으신 게 진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뭐 레이베? 네, 제가 R&B를 흑인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쵸, 흑인. 그런 게 뭐. 좀 많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짱이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는 또 이 정도 들었고요. 물론 한 곡 더 남아 있습니다. 사연 소개를 노디시카님께 두 번째 사연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3프로TV를 챙겨보는 28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주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20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었고 현금 흐름이 목적이다 보니 배당을 주는 기업을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주 친화적인 미국 시장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세후 2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중 매달 1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금융주와 맥쿼리 인프라를 투자 중이고 미국 주식은 개별 기업보다는 ETF를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기술 주식 비중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SPYG, 배당률이 높아도 주가가 하락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는 배당 성장주를 모아놓은 DGRO, 기술주 위주인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분산되어 있고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모아놓은 SCHD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 잘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ETF를 선택한 이유는 개별 기업을 투자하기에는 직장인이고 해외 기업이다 보니 자료를 항상 찾아보기가 힘들고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많이 바뀌어 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상위였던 엑슨모빌과 GE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을 보고 현재 상위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1위에서 5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 못해 ETF를 그 중에서도 저의 목표인 현금 흐름과 맞는 ETF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은 낮을 것 같은데 저의 선택이 괜찮을까요? 네. 두 번째 고민은 제 방향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변에서는 배당주는 은퇴가 가까운 나이에 하는 것이라며 젊을 때 기술주를 위주로 시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조금씩 모아봐야 배당을 얼마나 받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며 미래가 유망하다는 전기차, 메타버스, 드론 관련 산업도 봤지만 이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배당도 없고 무엇보다 아직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많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주식 관련 조언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을 많이 하신 선배 입장에서 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자산 관련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지식현님은 노래도 잘하시면 참 그 사연을 읽는 딕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읽어보려고 네? 좀 날을 세우고 잘 읽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라디오 듣는 거 같아요. 좀 버벅대면서 아니 단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읽는 거에도 리듬을 넣어서 리듬이 있었나요? 네. 좀 긴장하면서 열심히 또박또박 읽으려고 너무 또박또박 잘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도 우리 투자자들의 대표 선수시네요. 오늘 우리 작가님이 우리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좀 자기 스타일은 명확하게 딱 갖고 계시네요. 딱 읽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위험을 좀 즐기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네요. 계속 안정적으로 자기 월급의 이제 절반 정도를 계속 꾸준히 이제 분할로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데 근데 또 사시는 기업들이 뭐 금융주 배당 많이 주고 한국에서도 맥쿼리 인프라 배당 주고 미국도 좀 ETF 위주로 하시는 거 보면은 개별 기업을 잘못 투자했을 때 그 리스크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뭐 아마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금융이나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ETF로 몰아가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 주신 거 첫 번째가 종목들이 잘하는 선택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니 제가 좀 한번 알아보니까 다 괜찮아요. 여기 뭐 적어주신 뭐 DGRO라든가 SCH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ETF 하면 항상 스파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S&P 500. 근데 이거에 못지않게 수익률도 괜찮은데 배당 수익률이 꽤 되더라고요. 그 SCHD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2.8%나 되니까 꽤 높은 편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대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ETF 투자로서는 저는 손색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들이 뭐 1년에서 계속 1, 5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셨는데 영원한 강자는 없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럼 누가 또 1위를 할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ETF의 좋은 점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또 분산해서 투자를 해주니까 그 리스크 자체는 없다고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투자할 때 수익이 보다 낮은 건 맞습니다. 당연히 내가 잘 투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익을 얻는 게 개별 기업인데 대신에 나는 좀 리스크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는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주변에서 이제 젊은 분들은 뭐 기술주 약간 리스키한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해서 시드머니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답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연세 있으시다고 해서 리스크한 거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젊은 분이 뭐 무조건 좀 리스크하게 해야 된다. 아직은 젊으니까 배당주 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상담을 해본 결과 어떤 분은 60대 분이신데 정말 뭐 20, 30대 분처럼 정말 공격적으로 하려는 분도 계세요. 자기 성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한테 무조건 연세가 그러시니까 배당만 하십시오. 이것도 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되게 스타일대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굳이 걱정이시면 자기 투자 이제 뭐 1,000만 원이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계시다면 그중에 10% 정도를 이런 전기차든 메타버스다 뭐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하나 정도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리스크가 오히려 분산돼서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여미사께서 말씀하시면 만약에 뭐 지금 수입이 없는 분인데 뭐 자기 자산의 뭐 한 70%, 80% 주식에 넣어놓고서 막 그 개별 종목에다 넣으면 그거 힘든 일이죠. 근데 예를 들면 자기 자산의 한 10%를 주식에 넣고 그 중에 반을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건 괜찮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이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시니까 사실 개별 종목 투자도 적립식으로 하면 리스크 상당히 뭐 이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 또 ETF 같은 것들은 사실은 개별 종목으로라기보다는 사실 마켓을 저희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하고 적절히 섞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노디시카님 이런 이제 이거 읽어 보시니까 이런 분들의 고민이 좀 와 닿으시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근데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는 주식 얘기 거의 하는데 최근에는 좀 하시죠? 그쵸.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가담하지 않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3% 출연하시는 순간 그니까요. 이거를 친구들한테 1등 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겠어요. 얘기 좀 잘해주세요. 아니 저는 봤더니 완전 아재들이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재들이네. 제가 2%를 이제 시작을 해야겠어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2%를 이제 챙겨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존경스러운 20대 분들의 사연을 매주 접하면서 뭐 주식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28살 사회초년생이라 하시는데 제가 사실 주식은 더 초년생인 셈인데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돈은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뭐 인생 파트너인 거 분명 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 공부에는 심리적 측면 그리고 어떻게 불릴 거냐 뭐 투자적 측면 있어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건 보면 확실히 220인데 정도 그 세후를 받고 계신데 100만 원을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절약하고 그런 거 되게 어떤 돈 아니면 뭐 자본주의 사회는 한 존재로서 여러 가지 좀 삶의 태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소중한 것들이라고 안 쓰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 철학이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여서 저는 그런 거 측면에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는 게 긴 인생이 되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이 좀 떨어져서
속상하다 해서 번다 이상으로 돈에 대한 공부는 일찍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좀 늦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제 007 영화 보러 갔는데 그 007 No Time to Die? 예, 007 리미티드 에디션 나오는 시계방에 들어가서 제가 옛날 같으면 또 저 12개월 할부로 긁었을 텐데 형님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잘했어. 그게 올해 제일 번 겁니다. 이게 12개월 할부를 많이 쓰시나 봐요. 12개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12개월이죠. 자, 노래는 할부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노래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릴리스 어떤 겁니까? 요것도 사실 사랑 노래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불러드렸던 올러비란 곡은 약간 포괄적인 어떤 남녀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더 약간 인간적인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면, 네, 이 Do For Love이란 제목의 이 지금 불러드릴 곡은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들어서 이제 꿈속에서 이제 나와서 그게 투영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쓴 곡입니다. 에로스. 근데 참 이 노래도 말이죠. 그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좀 찾게 되는 노래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막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는 조금 이게 사랑 노래보다도 뭔가 이렇게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많이 들리고, 그죠? 네. 이제 오늘 로디시카님이 불러드리는 두 번째 사랑 노래도 여러분들 한번. 친구한테 좀 전해야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싱글인 친구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 아재한테 자기가 너무 힘들다. 제가 어제 누구 만난 거 알았거든요. 왜 힘든데? 그랬더니 사랑에 빠질까 힘들다. 그럼 그거 왜 힘든데? 사랑은 힘들잖아. 네, 우리 아재들. 네.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진료보다 왔는데 제 친구한테 전해줘야겠습니다. Do for love. 네, 맞아요. 네. Do for love. Do for love. 네. 노디시카님의 신곡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올해 이제 그 3월에 나왔던. 거의 신곡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도 많은 분들에게 이 노래 이렇게 많이 추천 좀 해주시고요. 네. 플레이리스트에. 로디시카님이 여기 나온 보람이 있으셔야 되죠. 네, 멋집니다. 네. 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색 깡패 노디시카님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Do For Love 청해 듣겠습니다. 아직 잠들긴 이른데 하늘에 별은 많은데 건너갈 은하수가 보여 꿈속에 우주들이 모여 미로처럼 구부러진 저기 멀리 친숙한 손잡아 어떤 나전혀 다른 세상 오이지의 세계 발이 닿지 않는 곳 멈춰있는 곳 멈춰도 살아가는 나만의 세계 나만 간직하는 곳 나만 살아가는 곳 너를 그려가는 곳 안개 넘어 구름 넘어 고개를 들어 빙긋 웃는 모습 향해 나도 빙긋 날 기다려 다시 만날 그날을 I'ma be with you do for love do for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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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 be with you do for love do for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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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너의 기억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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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 be with you do for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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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 be with you 눈을 감아도 네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 닿지 않아도 느껴져 너의 체온이 난 이 밤들은 너로 물들어 빛이 나는 별 틈에서 너 이곳은 살아가지 너 나만 오이지의 세계 발이 닿지 않는 곳 멈춰있는 곳 멈춰도 살아가는 나만의 세계
나만 간직하는 건 나만 살아가는 건 너를 그려가는 것 안개 넘어 구름 넘어 고개를 들어 빙긋 웃는 모습 향해 나도 빙긋 날 기다려 다시 만날 그날을 I'ma be with you to foll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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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 be with you to foll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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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너의 기억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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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 be with you to foll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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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 be with you oh I'ma be with you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